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절비기영입니다. 효산시에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좀비가 된 인물들은 거의 사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거의 구조 직전에 사망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인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지유하게 등장한 인물 중 어떤 주인공들이 허무하고 안타깝게 사망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는 순간 귀남에게 걸려 좀비가 된 나연입니다. 다만 경수를 좀비로 만든 대역죄를 저지른 인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하는 정도로 죄를 덮기엔 너무나 큰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나가려는 순간 귀남이 쳐들어오는 지질이 운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간식을 전해주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산 일행이 공복 상태로 싸우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효령을 버리고 도망치다 좀비가 된 지민입니다. 빗속에서 다수의 좀비들을 흘려버리는 영춘권 고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심하게 멘탈이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만 빈틈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다만 지민이 사망한 것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안습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원작에서는 자살로 마무리되었지만 드라마에서는 각색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실에서 퇴출당한 나연을 따라가다 좀비로 변한 영어 선생님입니다. 부패했거나 소심한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아이들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해 주었으며 대피 방송까지 했던 가장 참된 스승이었죠. 나연을 따라간 건 역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나연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영향을 끼쳤습니다. 몇 안 되는 선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만 대사량이 많았던 탓인지 좀비로 변하는 시간은 굉장히 느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상당히 안습한 죽음을 맞이한 철수입니다. 생존자 중 유일하게 좀비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인물이었으며 얼굴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은지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만 물리고 말았는데요. 만일 옥상에서 문을 열어주었다면 친구들과 함께 구조되어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은지에게조차 버림받은 트라우마로 인한 소심한 선택이 결국 죽음으로 이끈 안타까운 주인공이었습니다. 미신과 양궁부를 위해 희생한 준성입니다. 체육관으로 피신하려는 사이 좀비를 물리치던 도중 그만 죽창에 찔리면서 사망 플래그를 세우게 되는데요. 자신은 틀렸다고 생각한 나머지 스스로 줄을 풀고 좀비들의 먹잇감이 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전투력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지만 미진과 양궁부 아이들을 위해 몸을 던지면서 숭고한 죽음을 맞이한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아쉽게 사망한 준영입니다. 드론까지 만들어가며 청산의 위치를 추적했으며 지민의 부모를 발견해 지민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맹활약을 보여주었지만 자신이 만든 펜스가 좀비들에게 통하지 않자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인해 스스로 펜스를 넘어가 좀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교 2등이자 페북 친구도 많은 인싸였지만 아쉽게 드론 외에 브레인적인 면모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초코바도 먹지 못해 예민한 공복 상태였는데요. 초코바를 건네주는 대수의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산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망한 도서관 친구입니다. 책장 위에 올라간 덕분에 별다른 위험 없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지만 하필 청산이 도서관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만 본인조차 혼자 살기 위해 청산을 끄집어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전지대에 있더라도 청산을 만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각인시켜준 장면이었습니다. 총알을 피했으면서 좀비는 피하지 못한 소주입니다. 대피소를 빠져나와 요원들의 총알을 피해 무기고를 털어 산을 기어오르면서 혼자서 라스트 오브 어스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한 다른 생존자에게 샷건을 주는 고구마 10개 먹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되도 않는 조명탄만 던지다 그만 좀비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총알을 피해 좀비 소굴을 뚫고 학교까지 도착한 전투력에 비해 너무나 황당한 최후가 아닐 수 없는데요. 대체 샷건은 왜 넘겨준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던 우진입니다. 전투력이나 멘탈이 상당히 훌륭했던 주인공이었지만 결국 누나를 위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대피소가 바로 코앞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텼다면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심지어 반장에 의해 목이 꺾여 좀비 상태로 사망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동생이 사망한 뒤 하리의 멘탈은 대수가 지켜주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 경수를 부르다 그만 좀비가 된 청산 어머니입니다. 이미 효산시에 긴급 방송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좀비를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수를 부르다 그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지유하게 등장한 인물 중 가장 경각심이 없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후 청산과 친구들의 계획이 틀어지는 맹활약을 펼친 것을 끝으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전선무 소장입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 좀비가 되지 않은 생존자 1만여 명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전이되는 속도에 비해 바이러스 연구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았으며 노트북 자료에서 치료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할 수 없이 미사일을 날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의 결정으로 감염을 막았다는 점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내 귀남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동기어진한 청산입니다. 귀남에 눈을 찌른 것을 시작으로 줄곧 쫓기게 되었으며 결국 귀남에게 손이 물린 뒤 친구들을 위해 희생하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공사장에 있는 거의 모든 좀비들을 불러들이는 행복한 유인 작전을 펼치면서 친구들이 탈출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만일 귀남을 도발하지만 않았더라면 청산도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정의가 옳다고 한들 빌런을 극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귀남을 도와주려다 좀비가 된 급식 아주머니입니다. 테이블 밑으로 들어오라며 귀남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되려 귀남에게 이용되면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평화의 상징 급식 아주머니를 좀비에게 집어던진 귀남의 성향이 제대로 드러난 장면이었으며 정말 믿을 놈은 나밖에 없다는 걸 각인시켜준 장면이었습니다. 지우와 가장 불쌍한 최후를 맞이한 경수입니다. 친구들을 위해 몸을 던져 좀비를 떨쳐버렸지만 나연의 궁예질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결국 나연으로 인해 좀비가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나연이 아니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로 기생수는 귀엽게 생긴 경수라는 뜻도 지니고 있는데요. 귀엽게 생긴 기영은 기생기가 아닐까요? 무려 전역을 일주일 남겨놓고 좀비가 된 이재준 하사입니다. 작전에 투입되기 전 엄마를 안심시키며 사망 플래그를 세우더니 결국 좀비가 되는 안습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실험체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전역을 무려 일주일 남겨놓고 좀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안습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지우와 가장 허무하게 사망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귀남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한 민재, 온조의 절친이었던 이삭, 어린 나이에 일찍 좀비가 된 어린이 좀비 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구조될 수 있거나 안전한 지역에 머물다 사망한 인물들이 가장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시즌2에서는 또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